알겠습니다. 37번입니다. 예, 자치관리와 위탁관리, 또 관리 업무의 인계, 그리고 공동관리와 구분관리 또 등도 다 보시겠습니다. 자, 자치관리죠. 이제 관리 방법에 관한 결정을 요구해 줄 때 이제 3개월 안에 그 관리방 결정되어 있는 사실을 통지합니다. 그때 자치관리를 또 결정했다 통지할 수 있겠죠. 그러면 통지했으면 그때부터가 아니고 최초 관리 방법 결정 요구 사업자한테 요구가 왔을 때부터 6개월 안에 자치관리 기구를 구성하고 소장 선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 말 나옵니다. 그래서 보시면 자, 이제 입주자 등이 자치 관리할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. 그러면 최초 관리 요구일로부터 6개월 안에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고 자치 관리기구 구성을 다 해야 됩니다. 이 말은요, 요구한 날부터 6개월이 아니고 요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자치 관리, 위탁 관리 결정할 것이고, 그 결정한 것이 자치 관리면 최초 그 결정한 날부터 아니고 요구일로부터 최초 그 사업자한테 요구일로부터 6개월 안에 자치기구 구성을 해야 됩니다. 또 위탁에서 자치로 변경이 될 때는요, 위탁관리 종료일까지 자치기구 구성을 해야 됩니다. 자치관리기구는 이제 입주자 대표의 감독을 받죠. 자치관리일 때 관리사무소장이 관리 주체이지만 감독은 이제 입주자 대표에서 감독을 합니다. 이 소장의 선임은 대표의 구성원 동대표들 회의에서 전체 과반수의 찬성을 통해서 선임한다. 다음 부분 보시고요. 자, 다음 장을 넘어가시면, 그런데 자치관리일 때 관리사무소장은 해임시켰다 또는요 결혼 발생이 되었습니다. 그러면 30일 안에 새 소장을 선임하게 돼 있죠. 이것이 위탁관리일 때는요 주택관리업체가 소장을 배치하는데 결혼이 되었다. 그러면 15일 안에 재배치하지만 자치관리일 때 소장의 선임은 30일 안에 선임하더라.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두세요. 그러면서 위탁관리 편을 봅니다. 그래서 최초 관리 요구하니까 입주자 등이 위탁관리를 결정을 딱 했습니다. 그러면은요, 이 위탁관리 결정할 때는 이제 주택관리업자 선정이 포함이 되는데, 업자 선정은 전자 입찰 방식으로 선정을 딱 해야 됩니다. 하지만 선정하기 전에 경쟁 입찰일 때 입찰 종류와 방법, 제한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과 또 수의계약이면은요, 수의계약 대상자 등에 대해서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이제 수의계약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고 경쟁 입찰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. 그런데 그 주민한테 의견을 딱 청취해 보니까 이 입주자 등이 종전주택관리업자가 싫다라고 과반수 이상이 서명 동의로서 요구를 하면은요, 아예 업자를 바꿔야 돼. 그래서 종전업자가 참가를 제한을 하게 할 수가 있고, 이 요구가 있으면 따라야 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. 자, 또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는요, 요 계약기한은 장기 수승 계획의 조정 주기가 보통 3년이거든요. 요걸 고려해서 선정해야 된다. 해서 2년마다 하게 되면 조금 더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보통 장기 수승 계획의 조정 주기를 고려해서 선정하자라는 부분에 관련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. 자, 5번입니다. 관리업무 인계가 딱 되어 있죠. 인계보다 앞서가지고 오른편에 날개편에 또 중요한 사항 나오죠. 비업무 관리 대상인데 업무 관리로 전환한다. 라고 하는 중요한 사항이 있겠죠. 이 전환을 할 때는 말입니다. 또 전환했다가 또 다시 비업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. 이 결정은 전부 다 해당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1에서 결정한다라는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. 그래서 결정이 딱 되었다. 그러면요, 이 종전의 비업무일 때는요, 관리사무소장의 어떤 명칭이 관리인이 시군구청한테 결정했더라고 전환 신고를 또 해야 됩니다. 그러면 본인은요, 이 구주택관리사의 산하 사부 자격증이 없으면 본인은 해임될 수밖에 없습니다. 이 경우에도 신고해야 됩니다. 근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. 그러면요, 이때 주민들 10분의 1 이상이 연소로서 신고를 해서 이 사실을 관할 신고한테 알릴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 번 전환 결정했다 신고했습니다. 그런데 관리 규약을 제정을 딱 해야 되는데 이 제정 기간은 따로 제한이 없다가 또 특징입니다. 그런데 또 절차를 밟아가지고 관리규약 제정했습니다. 그러면 이 제정 신고를 또 해야 돼요. 그럼 신고를 하는데 항상 신고라는 것은요, 어떤 날부터 이제 신고를 해야 됩니다.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때 신고가 딱 이제 제정 관리 규약 제도 지금 수주가 딱 되었어요. 이 수주가 딱 되어지면 이때부터는 그 다음번 전부 다 기간 제한 받습니다. 그래서 관리규약 제정 신고가 수주가 됐다. 수주가 딱 되었으면요, 이제 그때부터 3개월 안에 이때 구성을 먼저 해야 됩니다. 이때 구성도 신고하거든요. 신고를 또 해야 돼요. 이 신고가 딱 되어지면 다시 또 3개월 안에 관리 방법을 결정해야 됩니다. 이때 결정은요, 위탁관리 아니면 자치관리입니다. 결정할 것인데 이때
관리 방법을 결정하고 나서 결정이 딱 되었습니다. 그러면요, 위탁관리이면 어떻습니까? 위탁관리이면 주택관리부터 선정할 것이고, 자치관리이면 소장스님과 자치관리기 구성을 딱 해야 됩니다. 이것은요, 요 관리 방법 결정이 되었다라고 또 신고해서 수리가 되어진 날부터가 아니고, 이 날부터가 아니고요, 최초 이때 부상 신고가 수리되었다. 이때부터 각기 6개월 안에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소장스님과 자치기구 구성을 해야 된다.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이 책을 보실 때 제가 이 판서는 우리가 기본 책 위에 없었는데, 제가 시중에 지금 해커스에서 나온 그 체계도가 있습니다. 체계도가 보시면 이것도 표로서 아주 이쁘게 잘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체계도 앞에 소개했지만 그 체계도 보시면요, 굉장히 쉽게 우리 이 정리서와 합본을 하시면 굉장히 쉽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참고로 해주십시오. 요 같은 절차입니다. 최초로 관리 업으로 가보자라고 3분의 2 결정을 다 했어. 결정을 했으면 관리를 신고할 것인데, 신고를 본인이 안 하면 10분의 1 주민들이 연속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. 신고가 딱 되었죠. 그러면 그 다음 관리법 결정, 업무제랑 결정, 그 다음에 관리규약의 재정 신고인데, 재정까지는 시간제한이 없어. 근데 재정이 딱 되었더라고, 재정이 되어지면 역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. 신고할 것인데, 재정 신고가 딱 수리가 딱 되었으면 이제 3개월 안에 입대 구성을 해야 되고, 입대 구성 일로부터 3개월 안에 또 관리방법 결정을 딱 해야 됩니다. 근데 관리방법 결정할 때 자치냐 또는 위탁인데, 자치이면 소장스님, 위탁이면 업자 선정인데, 이 업자 선정과 소장스님은 요 관리방법 결정 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고, 최초 입대 구성 그 위에 입대 구성 신고 수리로부터 6개월이라는 요 부분 항상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. 해서 이제 관리업무를 인계합니다. 자, 사업주체, 종전에 관리업무 인계하기 전에 직접 관리하는 사업주체, 또 비업무에서의 관리인들이 이제 각기 1개월 안에 관리업무를 인계를 해야 돼. 그래서 보시면 주택관리업자 선정통지받거나 자치관리기 구성통지, 또는요 관리업자 이들이 결정 안 해가지고 사업자가 직접 관리업자 선정했을 때, 이때도 보시면 각기 한 달 안에 관리업무를 인계를 합니다. 자, 관리처가 중간에 변경이 될 때는요, 새로운 관리처는 기존 관리 종료일까지 자치기구 구성, 관리기구 구성을 하게 돼 있다. 그런 부분도 보시고요. 자, 사무상 보시면, 그런데 간혹 보시면요, 관리업무를 인계하는 데 서로 분쟁 등 때문에 인계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해당 관리 종료일까지 관리업무를 인계한 것이 원칙인데, 기존 관리 종료일까지 하지 못할 때는요, 1개월 추가 시간 더 주어서 이때 중복되어서 소장 2명이 있으면서 1개월까지 역시 업무 인증을 해야 됩니다. 이때 발생하는 이중의 비용들은 해당 관리 주체에서 해당 공동주택 관리비로서 지급을 하게 돼 있다. 적하는 부분도 보시고, 요거 관리 업무 인계할 때는 말입니다, 회장과 1명 이상의 감사가 참관을 해서 각기 서명 날인을 합니다. 나중에 보시면 각종 어떤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는요, 이 계약 과정에 감사가 입회할 그 계약 과정이 아니고 입찰 과정에 참관할 수 있다는 말 많습니다. 그런데 관리업무 인계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표의 회장과 감사 1명 이상이 각기 참관해서 각기 서명 날인을 참관하여서 인계 인서가 서명 날인하게 되어 있다라는 부분도 보시고, 인계 서류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보시고 넘어갑니다. 넘어가시고 이제 공동관리와 구분관리편이 나오죠. 자, 이 부분도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하니까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